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시지요? 어느새 이제 또 2026년도 새해가 되고도 거의 이제 5일, 6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직강 기준으로 1월 6일. 이제 오늘부터서는 2027 임용시험 대비 전공 과목 중에서 영어학 기본이론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이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간단하게 OT 시간, 흔히 하는 말로 OT 시간을 갖고 이제 이 시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월 전공 영어학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영어학 과목은 전공 영어 80점 만점, 전공 영어 80점 만점에서 대략 20점, 22점, 20점이나 많으면은 22점 이렇게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평균적으로 기입형과 서술형 합쳐서 평균적으로 6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또 6문제가 출제될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영어교육론 문제와 영어학 문제가 혼합 출제로 한 문항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약 6.5문제, 0.5가 들어가요. 이건 영어학과 영어교육론이 혼합돼서 나오는 문제가 해마다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2, 3년에 한 번꼴로는 나오기 때문에 6.5문제 20에서 22점 배점의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아요. 평균 34점이나 36점 정도, 그래서 한 11문제 정도 나오는 영어 교육론은 한두 문제 정도 빼놓고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물론 지난 26 기출처럼 연결온 기입형이 2문제 다 어렵고 기입형이 2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막 수험생들이 A형 1번, 2번부터 막 정신 못 차리고 쭉쭉쭉 틀려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결론은 그런 문제 한 3문제 서술형 일부까지 합쳐서도 한 3문제 정도 빼놓고 나머지 8개는 비교적 수월한 문제로 나와요. 연결론은. 그런데 이제 영어학은 문항수는 6.5이긴 해도 그 중에서 고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두세 개는 됩니다. 26 기출을 보더라도 영어학이 이제 말하면은 기입형이 이제 2개가 다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체감을 했어요. 기입형 2개가 다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체감을 했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도 일부 어려운 대목이 섞여 있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면은 바로 지난번 기출에서도 6개의 영어학 중에서 기입형 2개 어렵고 서술형 한 절반 정도 어렵고,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영어학도 6 내지 8점, 20점 중에 6 내지 8점은 어려운 거라서 총 배점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차지하는 포션이 연결론보다는 좀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실 때 배점은 적어도, 연결론보다 배점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것이 영어학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부 범위가 제일 넓고 어려운 것도 제일 많은 곳이 이제 통사론 후반부, 의문론 후반부, 그리고 의미론 이런 쪽이 다 어렵다. 어려운 과목이 또 3과목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영어학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영어학일수록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만만치가 않은 영어학일수록 뭐다? 1월 달부터 배우는 이 기본, 이게 튼튼해야 1월부터 배우는 기초, 이것부터가 튼튼해야지 나중에 가서 고난이도 부분까지도 지식을
잘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목격하는 현상으로 영어학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분들은 단순히 어려운 것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중 8구는 기본 과정에서부터도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구멍이 송송송송 좀 흔히 하는 말로 빵꾸가 여기저기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지식인 경우가 많아요. 기본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연교론에 비해서 구조화가 덜 돼 있고 치밀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게 바로 영학이다. 그래서 당연히 연교론도 1월 강의, 1월에 기본 강의를 잘해야 2월에 심화 강의도 잘 이해하실 수 있듯이 영어학은 더더욱 그러하다. 1월에 기본 강의를 잘 들어 놓으셔야 2월에 심화 강의가 쉽게 해결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야 보다 20점 만점에 사람들이 기본으로 한 8점은 나가요. 영학이 20점. 예를 들어 그 연교론 혼합 출제가 안 될 경우는 영학이 딱 20점 나오거든요. 20점 나올 때 여러분 15, 16점짜리 별로 없어요. 영학도. 그 일반 영어도 일반 영어 영미문학도 22점, 24점 출제했을 때 그렇죠. 14, 15 이상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일반 영어도 예를 들어 22점 만점이면은 10점, 11점, 심지어 뭐 9점, 8점도 수두룩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학은 그보다는 좀 덜 심하지만 인력 문학보다는 덜 심하지만 20점 만점에 11, 12 이상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고 하물며 뭐 13.5, 14 이렇게 확실히 돌파해서 더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렇게는 안 많은 게 전체 인구생 중에 불과 20%도 안 되는 게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다? 1월 달에 하는 기본 과정부터가 뭔가 여기저기 개념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모르고 비슷하게 어렴풋이만 알고 있고 그리고 발음이나 단어나 문장 이런 예시를 갖다 들이대면은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못하고 이 빠른 시간 내에 알아차리고 설명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 문제 갖고 1시간, 2시간 고민해서 답 알아내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전공 영어 시험은 A형, B형 각각 90분씩 이렇게 40점, 90분 주어지는데 이걸 문항당 풀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기입형 한 개는 한 6, 7분, 서술형 한 문제는 8분 몇십 초 이 정도 안에 답안 라이팅까지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학은 바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를 들어 기입형이 어렵다. 그럼 6, 7분 내에 못 풀고 10분 가까이 돼도 오리무중이에요. 영어학 서술형이 어렵다. 그러면 8분 몇 초 내에 못 풀고 10분, 11분, 12분 막 넘어가요. 이런 일들이 영어학이 흔히 있어요. 한 번에 6개 나오면은 그 중에 2, 3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어학 6개 중에 2, 3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20점, 22점 만점에 13, 14 이상을 확실히 못 넘어가고 12 그 이하, 심지어는 영어학도 10점, 9점 한 자리 숫자 점수 이렇게 나온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서 점수를 확실히 올려가지고 이번 27임용에서 확실히 붙기 위해서는 인력 문학 못지않게 제일 점수 안 나오는 과목, 인력 문학 못지않게 영어학도 기초 단계 이론부터 어렴풋이 알지 말고 꼼꼼하게 쫀쫀하게 확실하게 알고 하는 학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은 강의 소개 OT 첫 페이지에는 2027 대비 2026년 이론 강의 안내, 연교론과 영어학을 포함해서 1월과 2월 모두의 강의 안내가 있습니다. 요건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어제 수업했던 우리가 연교론 OT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면은 그런 관행이 많았어요.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2달에 펼쳐서 진행하고 3, 4월 달에는 심화 이론 강의를 또 2달에 펼쳐 진행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건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전공 영어 기본 이론 1, 2월, 심화 이론 3, 4월 해가지고 이론 강의만 4개월을 끄는, 그러다 보면 이제 4월 말 5월 초 되면은 봄도 가요. 5월 한 달만 지나고 6월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여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 강의를 한 바퀴 돌렸는데 어느새 뭡니까? 5월 한 달 텀을 두고 6월부터는 뭐다? 바로 실전 모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점점 코앞에 다가와요. 이러면은 이제 뭐가 폐단이 생기느냐? 지식을 온전히 내 머릿속에 숙성시켜서 지대로 된 구조화를 하려고 이제 막 폼을 잡는데 한 달여 만에 바로 나보고 실전 모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하게 먹는 밥 체한다고 안 돼요. 실전 모드 돌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뭐다? 아직까지는 이론 강의를 이렇게 길게 들이빼면은 아직까지는 뭐다? 내 머릿속에 연결론, 영어학, 이론 과목들 지식 구조화도 안 된 상태예요. 왜? 진도 자체가 그때까지 다 끝나버리니까. 이것은 폐단입니다. 악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연결론 OT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품 빼고 뭐 팀 티칭 한다고 같은 팀에 A 강사, B 강사, C 강사 간에 시수 좀 서로 많이 잡아야 페이도 서로 많이 가져가니까 페이 분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시수 쪼개주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수 늘어나고 기간 늘어나고, 또 강의 기간을 2달에 끝낼 걸 넉 달로 잡아야 강의비도 수강생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팀 강사들 그 분배하는 목도 많아지고, 사실은 이런 강사들의 이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 기간 늘려버리고 강의 시수 늘려버리고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같은 팀의 뭐 다른 강사한테 제 페이 뭐 20%, 30 몇 프로 띄워주고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저 김재윤 강사 같은 경우는 2006년 연말에 이 지스쿨학원에 처음 와가지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해 PLLT를 비롯한 영교 원서 특강, 앤드류 칸이 신텍스 영어학 원서 특강, 그해 7, 8, 9, 10, 11월 영교론 영어학 그 최종 모의고사 출제 해설 강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지스쿨 학원에서만 이제 햇수로도 올해 26년이니까 햇수로도 만 20년째 이 학원 딱 한 군데서만 만 20년째 강의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영, 문학, 영어학, 영어 교육학 이 전공 영어 모든 과목을 제 단독으로 강의한 세월이 대략 14년 정도 됩니다. 이른바 팀티칭에서 속된 말로 새끼 강사 채용해서 내 페이에 10%, 20% 아니면 다달이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꼴랑꼴랑 띄워주고 그렇게 굴려본 적이 저는 별로 없어요. 20년 강사 생활 동안 뭐 그 어느 연도 중간에 시스템이 좀 바뀐 적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최소 14년 이상은 제가 영어학, 영교론, 인력문학 이 세 과목을 오롯이 제 혼자의 힘으로 강의하고 또 문풀 보고 출제하고 문풀 보고 해설 강의하고 첨삭 채점 피드백하고 순위표 만들어 제공하고 수험생 상담해서 지역 원서 쓰고 그다음에 2차도 대비하고 합격시켜드리는데 도움도 드리고 혼자서 해온 세월이 거의 14년 몇 개월, 15년가량입니다. 현재 노량진에서 이 모든 전공영어 과목 이 정도 연차에 관록을 쌓은 사람은 이제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균형 있게 그리고 모든 과목 합산 총점을 올리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티칭도 해드리고 문풀 모고도 출제도 해드리고 해설 강의도 하고 첨삭 피드백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굳이 팀 티칭 한다고 이 강사 몇십 프로 띄워주고 저 강사 몇십 프로 띄워주고 서로가 페이를 가르니까 한 달 강의한 강의로만으로는 서로
뜯어갈 나눠갈 파이가 적고 한 달 할 것을 두 달 하고 두 달 할 걸 넉 달 하고 하는 이런 그 임용학원가의 그런 상업적인 관점에서 비롯되는 그런 관행을 저는 일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예. 저는 뭐 제가 뭐 인강생, 직강생 합쳐서 뭐 100명 들어오시면 100명 강의해 드리고 그만큼 제 몫을 그냥 제가 다 가져가면 되고 뭐 200명 다 등록하시면은 200명 해당되는 부분 제가 다 강의해 드리고 첨삭 피드백 다 해 드리고 문풀 모의 과목은 또 제가 그 제 몫으로 한 월급씩 가져가면 되고 물론 학원하고 이렇게 뭐 6대 4로 뛰는 것도 따로 있고요. 예. 그 6은 뭐 제가 다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팀을 이뤄서 타 강사하고 내가 6.5고 네가 3.5인데 이 건방진 것이 왜 나보고 그냥 6만 갖고 이제는 네가 4를 갖겠다고 하느냐 뭐 이런 거 얼굴 붉히고 싸우고 말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소신껏 제가 티칭만 놓고 왔을 때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티칭만 놓고 왔을 때 옳다 맞다 여기는 그 방침대로 그냥 쭉쭉쭉 해드리면 되는 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 영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영교는요 1월에 기본적인 챕터 4주 강의하면 진짜 완벽하게 땡이에요. 2월에도 영교는 그렇게 안 읽기 때문에 심화 강의 챕터 심화편에 해당되는 나머지 챕터들 한 4주 강의면 진짜 완벽히 땡입니다. 영어학은 영교보다는 조금 시간이 정말 조금 더 걸리긴 해도 그래도 1월 달에 기본적인 영어학 과목들 소화시켜 줄 수 있고 2월 달에 영어학에서 조금 어려운 과목 소화시킬 수 있고 그 대신에 영교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씩의 보강 좀 잡아주고 그러면 모든 게 오케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로 20년째 모든 과목 그중에 단독 강의 14년 몇 개월 이상 해본 결과 이론 강의는요 상업적인 고려 없이 실수 불리기, 기간 늘리기 그런 커머셜한 이익 고려 없이 순전히 이론 전달하는 것 자체로 보면은 2달이면은 한 바퀴 돌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제가 20년 동안 진행하고 실험하고 또 검증받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영어학도 기본 이론 다 강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월 다음번 한 달 동안에는 심화 이론 다 강의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OT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은 영교론 파트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영어학 파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영어학에는 여러 과목이 있어요. 음성학, 의문론, 그렇죠? 형태론, 통사론. 근데 통사론은 양이 제일 많긴 해. 통사론, 그 다음에 의미론. 의미론은 단어의 의미론과 문장의 의미론, 즉 어휘 의미론과 문장, 명제 의미론. 그 다음에 화용론, 사회언어학. 화용론에 사회언어학을 집어넣어요. 우리 임용은 따로 안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영교론도 챕터에 따라서 어려운 챕터와 쉬운 챕터가 그 난이도 자체가 갈라지는데 영어학은 더더욱 그럽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사운드, 소리, 인간 언어의 소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음성학, 포네틱스도 있고 음운론, 포놀로지도 있고 그러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포네틱스는 기본이에요. 포놀로지는 복잡하고 응용적인 게 많아요. 난이도가 딱딱 차이 나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뭐 1월 달에도 뭐 음운론 또 가르치고 2월 달에도 음운론 또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플하게 음성 다루는 과목 중에서 사운드 패턴 다루는 과목 중에서 기본 과목 음성학 1월 달에 기본 내에서 강의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과목 음운론 2월 달에 확실히 심화해서 다루면 돼요. 그러면 끝. 뭐 머리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또 의미론. 뭐 의미론은 문제가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도 나오면 또 어렵죠. 그래서 영어학을 고정적으로 6.8점씩은 나가버리고 시작하게 만드는 원흉 중에 하나죠. 의미론도 단어의 의미론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 반이요, 동이요,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반면에 문장 의미론, 뭐 인테일먼트, 프리서포지션, 뭐
임플리커처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문장 의미는 어려워요. 그럼 간단해요. 1월 달에 역시 단어를 다루는 형태론의 바로 뒤에다가 단어 의미론 붙여서 의미론의 기본편, 기본 챕터. 2월 달에는 그 방금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뭐 임플리커처니 뭡니까 인테일먼트니 프리서포션이 이런 머리 아픈 것들 나오는 그렇죠. 의미론 중에 또 다른 한 과목 문장 의미론은 2월에 심화해서 하면 끝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기본과 심화에 다 걸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과목이 딱 하나 있으니 그게 뭐다? 신텍스, 통사론이에요. 통사론은 뭐 카니의 신텍스, 앤드류 레드포드의 트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뭐 이런 원소들로 유명한 과목이죠. 근데 카니 신텍스건, 레드포드 트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건 원서 자체가 뭐 400몇십 페이지, 500몇십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많은 페이지들 중에서 각각 한 70%, 80% 정도는 70%, 80% 정도는 다 임용 기출하고 걸쳐 있는 페이지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포 본문이 한 500 몇십 페이지인데 500 몇십 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한 470, 80페이지 정도가 우리 그 기출에 여기저기서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뭐다? 어쩔 수 없다. 뭐 박찬욱 감독 25년도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뭐 노아더 뭐 뭔가 뭐 그런 거 있죠. 노아더 웨이인가 뭔가 노아더 웨이즈인가 뭔가 그거 맞나 영어 제목 하여튼 박찬욱 감독 영화 제목이 생각나듯이 어쩔 수가 없는 과목은 통사론 하나예요. 그런데 그 통사론도 카니 신텍스 기준으로 1장부터 대략 한 7장 정도까지는 확실한 기본, 그 다음에 8, 9장 이후부터 저기 13장까지는 확실한 심화 응용, 카니 신텍스 책 기준으로 그렇게 정확히 반으로 딱 뽀개져요. 그러면은 앞부분은 뭐 1월, 뒷부분은 2월. 그러면 땡. 이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이미 영교론도 기본 강의 어느 정도 진도가 벌써 나갔습니다만은 영어학도 확실하게 기본편에 속하는 것과 심화편에 속하는 것들이 반분이 확실히 되고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2달 동안 또 다르고 그걸 또 리뷰한다고 3, 4월 심화해서 또 다르고 이렇게 시수 늘리고 강의 시간수 늘리고 개월수 늘리는 그런 이제 말하면은 억지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한 달에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 전달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강의를 따라오고 이 강의에서 내주는 과제도 해보고 그 과제에 대해서 다음 주 프린트를 통해서 과제 해답도 찾아보고 이런 것만 꾸준히 다 해오시면은 기본 이론 1월 한 달, 심화 이론 2월 한 달, 이거면 오케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은 영어학은 기본이 방금 얘기했죠? 음성학, 형태론, 그 다음에 뭡니까? 형태론 다음에 단어 의미론, 그렇죠? 형태론 다음에 단어 의미론, 그리고 문법. 문법은 쉬우니까 뭐 1월에 몰아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사론 기본.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가서는 음성학 대신에 의문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통사론 심화편. 그리고 문장 의미론, 문장 의미론. 그 다음에 사람 많이 헷갈리게 하는 화용론.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OT 자료 둘째 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말했던 것 중에서 이제 1월 달 진도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돼서 나오죠. 오늘은 첫째 주로서 OT를 합니다. 지금 하는 게 OT, 영어학 과목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해서 1월, 2월 쪼개져서 그 2달 만에 끝낼 수 있고 등등 이런 얘기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이번 OT 시간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뭐다? 음성학을 최초의 이제 본격적인 이론적 내용 음성학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형태론, 단어에 대한 공부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론, 다시 말하면 어휘 의미론을 다음 주 끝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통사론인데 통사론, 신텍스, 문장 구조론, 통사론의
또 베이스가 되어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통사론의 베이스가 돼주면서 통사론과 중복도 되고, 그리고 또 영어 교사로서는 마땅히 많이 알아야 되기도 하는, 통사론의 기초도 되고 통사론과 중복도 되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 될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될, 이렇게 통사론의 관문에 딱 서 있는 과목,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3주차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에는 트포나 카니 신텍스 몇백 페이지 책으로 막 그 이론이 전개되는, 그렇습니다. 통사론을 할 거예요. 이 4주차 통사론은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기본편만 하더라도. 그래서 4주차 통사론 파트는 살짝 약간의 보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영어학도 강의 교재는 제가 어제 영교론 강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제가 책으로 출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 신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지스쿨학원과 그 현재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게 바로 지금 26년도 12월 연말까지로 현재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서로 더 줄 것도 더 받을 것도 서로 없는 흔히들 하는 얘기로, 그런 관계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은 제가 이제 지스쿨 학원에서의 임용 강사 생활을 이제 그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아마 임용 학원은 아닐 거예요. 임용 학원은 아닐 겁니다. 임용 학원 아니고 영어하고 관련된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대신 임용 학원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임용 학원 강사는 그만두더라도 강사하던 시절에 알았던 임고생 쌤들, 제가 임용 학원 강사는 그 종료하고, 그 경력은 종료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임용 학원 강사 시절에 저랑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났던 분들,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은 합격 못한 분들이 남아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취하면서 계속 집중 관리 같은 거 해드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 진행은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스쿨뿐만 아니라 지스쿨에서의 강사 하는 기간이 최종 종료되면은 방문각이니 무슨 뭐 해커스니 기타 등등 블라블라 그런 데는 가서 강사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지스쿨에서 강사 생활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임용고시 학원에서의 강사 생활은 종료라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시간표를 현재 짜놓고 있습니다. 맥스로 잡아도 지스쿨에서 최대치로 잡아도 플러스 1년, 27년까지 플러스 1년 정도 더 있는 게 그게 진짜 맥스로 잡는 거예요. 뭐 이럴 때면 그럴 수 있죠. 뭐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거나 학원 측에서 원하는 게 조금 있거나 서로 간에 뭔가 미진한 게 있다고 여겼을 때는, 그러면 1년을 더 익스텐션 해가지고 12월까지는 더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맥스예요. 그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제 계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강사 생활을 딱 한정을 지어놓고, 지금 임용 이 학원 지스쿨 학원에서의 강사 생활을 한정을 지어놓고 지금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책은 안 찍습니다. 이론 강의도. 예를 들어 뭐 보통 하는 대로 뭐 500권 몇백 권 아주 대형 강의는 뭐 1000권까지 찍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김지윤 강사가 영어학 영교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강의 이제 뭐 500권 찍었다, 예를 들어서예요. 500권 찍었다. 그런데 지스쿨 학원과 이것저것 다 잘 정리되고, 서로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고 깔끔하게 다 정리되고, 그래서 26년 12월 말일 날로 끝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00권 찍어 놓은 1, 2월 달 이론 강의 교재가 한 50권 팔렸는데 150권은 아직 지북스, 우리 지스쿨 출판사죠, 지북스 창고에 쌓여있네. 내년에 김재훈 강사 강의할 일도 없는데, 이래버리면 낭패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물론 따르게 머리를 쓸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다들 편법으로 머리 쓰는 것밖에 안 될 것이고, 이런 사태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걸 대비해놔, 이런 걸 대비해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이 강의로 파일로만 매주 파일로만 드리고,
뭡니까? 종이책은 올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강의록 올려드리면 제 강의는 강의록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 해놔요. 어떤 강사는 뭐 프린트만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도 굳이 저 이학원서 뭐 말하면 뭐 10억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1년에 10억대까지는 아니라도 뭐 몇 억대 수입은 제가 여러 차례 찍어봤기 때문에 뭐 이학원서 제가 굳이 뭐 돈을 막 1년에 10몇 억씩 한번 더 벌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욕심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쫀쫀하게 굴질 않아요. 쫀쫀하게 굴질 않기 때문에 제 모든 강의는 이론 강의건 문풀 모의 강의건 다 PDF 파일 다운받아 써라. 뭐 니들 공유하건 말건 제발 양심적으로 공유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양심 아낄 테니까 다 다운로드 받아 써라. 저는 이런 주의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돼요 사실. 그래도 제가 굳이 뭐 손해보네 뭐네 이런 아쉬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강의할 챕터 영주와 마찬가지로 영어학도 매주 강의할 챕터를 PDF 파일로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뭘까요? 그렇죠. 제 영상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서 그렇죠. 제 영상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서 먼저는 강의록을 한번 프리뷰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강의뷰 1회독 프리뷰도 안 하고 강의 드리려고 하면은 이건 좀 올바른 강의 이용법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1회독 정도 강의록 다운로드 받아서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노트나 뭐 하여튼 이런 거에다가 기타 태블릿에다가 여러분 파일을 다운받아서 뭐 이런 펜슬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미리 하면서 프리뷰 먼저 하신 다음에 제 강의를 꼭 들어주십사 이겁니다. 그리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영어학도 각 챕터마다 강의록 파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 챕터에 여러 섹션들, 각 챕터에 한 4개, 5개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여러 섹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섹션마다 먼저는 영어로 된 핵심 요약, 영어로 된 키포인트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렇죠. 한국어로 좀 더 풀어서 전개한 해설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늘 영어로 된 키포인트를 읽어보시고 거기서 먼저 생각을 해요. 영어로 된 이 키포인트 정리, 여기에 있는 이 많은 키텀들 중에서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영어학은 이게 중요해요. 키텀 자체를 영어 키포인트 코너에서 키텀 자체를 그 기본 뜻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시 단어건 발음이건 예시 문장이건 대표적인 예시 한 개 정도는 탁탁 떠오를 수 있는가. 영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측면이에요. 영교는 어떤 거는 키텀의 근본 뜻만 알아도 되는 게 있지만 영어학은 각각 그 키포인트 그 섹션에 나오는 그 짧게 전개되는 문장 거기 키텀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잖아요. 그 키텀들의 뜻뿐만 아니라 그 키텀들에서 연계되는 예시를 적어도 한두 개씩은 바로바로 그 예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그 밑에 이어져 오는 한국어로 된 해설을 읽기도 하고 김지윤 강사의 설명 강의를 듣기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의를 돌리고 난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 섹션의 키포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 있는 영어 키텀들을 보면서 방금 밑에 한국어 해설편에 나왔던 예시가 또 한국어로 해설로 된 것들은 손으로 가린 채 위에 있는 영어 키텀들만 보면서도 막 예시가 팍팍팍 떠올 수 있도록 이 이그젬플들을 바로바로 떠올리며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지식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이게 영어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영어학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을 알렸어요. 영교로는 구체적인 예시까지는 안 떠올라도 솔직히 어느 정도 기본 개념 이해만 해도 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영교로는. 하지만 영어학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어지간한 키텀들은 다보다 거기에 딸려있는 발음이건 단어건 문장이건 어떤 형태로 되었건 예시가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은 거의 모든 키텀에 대해서 바로바로 떠올 수 있는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그젬플들을 자세히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다룰 줄 아는 이그잼플을 잘 쥐락펴락 다룰 줄 아는 이 공부를 하시는 게 영어학 이론 강의의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법, 영어학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올바른 마인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 키텀들 정리한 것, 소개한 것과 그다음에 한국어 해설 각 섹션별로 공부한 다음에는 영교와 마찬가지로 영어학도 각 챕터마다 끝부분에 뭘 모아드렸어요? 오늘도 했지만은 그렇죠. 그와 관련된 역대 서답형 모든 기출문제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답형 이전에 그렇죠. 객관식 시절의 기출문제들 걔네들에 대한 핵심 해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모범 답안까지 해가지고 그 챕터에 해당되는 건 다 그 챕터에 해당되는 것은 다 수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윤 강사의 영교론도 그렇지만 영어학도 이 기본이론 강의 1월달, 심화이론 강의 2월달 이거 들으면은 어떤 자료도 이 강의록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느냐? 각 챕터별 모든 서답형 시절 이제 모든 기출문제 핵심 설명 파일들도 덤으로 받게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 한때 비쌌을 때는 뭐 30만 원씩 주고 굳이 뭐 유료 영교론 영어학 기출문제 강의를 따로 들으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기출시험지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2002년도인가 3년도 거부터 바로 지난번 20년까지 싹 다 파일 올라와 있어요. PDF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 지난 20몇 년간의 시험지 파일이 또 객관 시절 시험지 파일에는 객관 시절 정답 파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지는 다 누구나 무료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들은 뭐다? 김재윤 강사의 이론 강의 1월과 2월 이론 강의를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는 특히 서답형 시절 모든 문제들 해설 강의보다 싹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10몇만 원, 20몇만 원 그 돈 갖고 유료 기출 강의 듣지 마시고 제 이론 강의에서 기출 해답도 덤으로 얻어가셔서 덤으로 그 기출 해답 자료도 다 얻어가셔서 그걸로 개인 공부를 하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또 1월, 2월 이 이론 강의 수강생분들은 각자 수강하는 그 과목에 수록된 기출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어제도 말했지만 제 이메일 있죠? 그 한메일 컵클래식 @한메일.net 요즘 다음 카카오가 망해오고 있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 이메일로 설마 사라지려나? 이게 제 이메일 주소예요. 지난 98년인가 만들었던 그래서 만든 지가 30년이 돼가는 제 인생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 인생 이메일 주소 컵클래식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당시에 그 EA 스포츠라고 하는 그 컴퓨터 게임 만드는 회사 EA 스포츠라는 회사에서 피파 98년도 그 피파 월드컵 프랑스 피파 월드컵 열렸잖아요. 그걸 소재로 한 그 축구 게임이 있어요. 축구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 종류 중에 그 게임 내부에 들어있는 작은 게임 종류 중에 하나가 컵 클래식 모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오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98년도 피파 그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에 열렸을 때 그때 EA 스포츠 그 축구 게임 속에 있는 한 작은 게임입니다. 요건데 하여튼 뭐 이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수강하는 강의의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챕터별 핵심 정리같이 그 수강하는 강의의 강의록에 수록된 내용 거기에 한해서는 수강 기간에 늘 저한테 이 이메일 통해서 물어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강의 내용, 강의 분편 내용도 강의록에 수록된 기출문제 내용도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보통 한 1, 2일 안에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이 강의를 보면은 강의 본편도 있고 키포인트와 해설 본편도 있고 또 뭐다? 어제 연기와 똑같아요. 각 챕터 뒤에 보면은 그 챕터의 키텀즈가 쫙 정리했어요. 그 챕터에서 나온 순서대로 키텀즈가 쫙쫙쫙 정리되어 있고 그 키텀즈를 보고 영어로 그 데피니션이나 아니면 이그젬플 그 키텀에 대해서 영어로 데피니션이나 이그젬플을 쓰는 연습을 하도록 제가 각 챕터 후반부에 그런 걸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 삼아 써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쩐다? 바로 다음 주 강의 자료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올라오니까 써보고 키텀 정리해서 써보고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 강의 자료에 해답 나오면 그걸 맞춰보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저의 이론 강의는 연결론과 마찬가지로 영어학 이론 강의도 영어로 된 키 컨셉 정리와 거기에 대해서 한국어로 풀어 말하는 내용 전달과 그렇죠. 그리고 강의 자료로 제공되는 기출 정리, 키텀 정리가 다 이 네 가지가 몽땅 다 제공되는 그런 강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강의가 많지는 않아요. 전부 다 강의 쪼개가지고 기출해설 따로 강의 뭐 판매하고 뭐 어떤 사람은 키텀 정리 강의만 어떻게 조그만 소책자 만들어 따로 뭐 또 10몇만 원에 또 판매하고 이런데 자꾸 그렇게 강의 쪼개기 하고 사실 뭐 20몇만 원짜리 하나면 될 것을 10몇만 원짜리 20몇만 원짜리 2개, 3개로 해서 총 50몇만 원 만들고 그것은 너무 좀 상업적 이익에만 치우친 그런 행태이고 수험생들을 좀 더 생각해 주는 그런 조금 더 바람직한 그런 교육자적인 어프로치는 아닌 것이다라고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당연하고 올바른 얘기를 제가 왜 억지 겸손으로 감히 말씀드린다고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오히려 도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거짓 겸손은 허세나 오만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렇게 저의 이런 그 강의 전개 판매 방식을 감히 좋다라고 그렇게 수식해서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저는 이래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맞다고. 물론 학원도 뭐 장사하는 곳이고 장사꾼이에요. 저도 세무서에 직업적으로는 학원 원장도 아니면서 제 명의로 된 이 지스쿨학원 사업자 등록 제 이름은 안 돼 있죠. 우리 구평의 대표 원장님 본명대로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자 등록증도 제 이름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저도 뭐 자영업자더라고요. 국세청 등록 직군에는. 그러니까 저도 쉽게 말하면 뭐 장사꾼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장사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다? 제자들, 바로 임고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상업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전개해야 맞다. 이걸 뭐 교육적인 배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배려는 뭔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입니까? 할 일을 하는 건데 뭐 선심 씁니까? 선심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할 일 하는 것 뿐이에요. 저같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전개해서 또 뭐 인강 촬영도 하고 또 직강 말고도 인강으로 판매도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 하는 거예요. 할 일 하는 거고 저는 할 일 한 것에 대한 받을 만큼의 대가를 여러분들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저는 비브란 수시가 썼다. 너무나 황송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결제해 주신 수강료로 저는 그딴 소리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어디선가는 다 이제 부모님 의존하건 여러분이 뭐 기간제 등의 파트타임을 뛰고 뭔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원 조달은 어쨌건 어떤 선은 됐으니까
이 관계 결제하는 거고 저도 제가 노동했으니까 또 최소한 노동한 만큼은 뭐 당연하게 받는 거고 서로가 우리는 지금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 하는 건데 저는 다만 이제 거기서 커머셜한 베너핏이 모든 게 되어버려서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그런 비정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것 뿐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뭐 영어학도 그랬고 연결도 그랬고 작년과 재작년에 제 모고에서 흔히들 이런 소리는 다 하죠. 다 하는데 그럼 쌤이 적중시켰다는 그 문항 샘플 보여줘서 하면 또 못 보여줘요. 또 우리 팀 강의 이론 강의 뭐 몇 월 강의에서 나왔다. 우리 팀 모고에서 나왔다는데 그럼 그 문제 까서 보여줘서 하면은 못 보여주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적중시켰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문항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결원 A형 1번 문제 리포뮬레이션 아무도 예측 못했죠. 저는 근데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도 25년도에 치러진 모고에서는 리포뮬레이션을 정통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바로 전년도 24년도 제 모고에 리포뮬레이션을 그 개념 하나만 가지고 4점짜리 저는 서술형 그때도 수험생들 어렵다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출제한 바가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 연달아 여름 가을 모고 수강한 수강생 선생님들은 A형 1번 뭐 쉽게 싹 풀어서 지나갔어요. 예. 저는 있는 그대로 하여튼 모든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굳이 거짓된 겸손도 그리고 좀 사람 민망하게 하는 과장도 안 하겠습니다. 어쨌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OT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 강의에서부터 제가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노력과 집중, 인내심을 여러분이 발휘해야 될 만큼 마땅히 발휘될 만큼 발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협력을 잘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이렇게 OT 마치고 잠깐 한 12, 3분 쉬었다가 이제 본론 수업 또 2교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